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에 유시민 작가의 조언이 다시 쇼츠에서 큰 화제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참모들 또는 우리들한테도 큰 교훈이 될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세상, 그래도 되는 세상, 그게 저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가로막는 어떤 힘, 어떤 질서, 어떤 행동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난 한 2년 동안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저는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지현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하셨던 일도 저는 자존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검사들의 그런 비리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의 자존을 해치고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자존을 해치고 세상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불행을 판단하는 또는 기쁨과 아픔을 가리는 그 판단의 무게추를 자신의 내면에 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짧고 부질없고 결국은 잊혀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의미 있을까? 살아있는 지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자부심, 기쁨, 자랑스러움, 이것 말고 우리 삶에서 그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오래 살아보니까 결국 그거더라.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68살 먹은 남자고요. 경상도 출신의 서울대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주류에 해당하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제가 하게 된 생각이 보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랑,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이건 전부 저는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그런 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옛 성현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생물학과 이 유전학과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일부를 본 것만으로도 제가 이게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합니다. 남이 저지르는 잘못 또는 사회의 부조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또는 혐오해요. 이거를 맹자가 그 옛날에 한 2500년 전에 수오지심이라고 했다. 수오. 이때 수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숫자인데 그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거고요. 오라는 것은 미워할 오자인데 이거는 타인의 잘못 또는 세상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래야 고치거든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저는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타인의 잘못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미움이 없이는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도덕적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존중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내 자신이 언제나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미워할 수 있어요.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미워할 필요도 없죠. 걔는 원래 쓰레기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이 스스로를 존중하기만 하면 이 독선과 자만 또는 이기심으로 빠지게 되고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냥 미워하기만 하면 이게 혐오로 갑니다. 동전은 양면 같은 건데요.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원래 그런 거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과 연을 맺으면서 살아가세요. 남을 고쳐주지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야 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 변하거나 더욱 나쁜 방향으로만 변해요. 그거를 남이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선 내가 수오지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을 맺으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위에 드는 사람이 한 3명만 있으면요. 되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3명만 있으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취직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래도 또 노력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해법은 아닌데요. 그냥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그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나를 좀 덜 괴롭게 만드는 작은 다른 일들에 매달리면서 일단 시간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엔 운과 우연과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런 것들 저 나름의 요령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공감합니다. 오랜만에 언알바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단박에 뒤집힐 것이라 믿곤 합니다. 내가 뽑은 지도자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부조리가 단숨에 씻겨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냉혹한 현실 정치의 물리학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궤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거침없이 개혁을 밀어붙이던 사이다 같던 정치인 이재명을 시민들이 그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그가 점잖은 선비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득권과 전면전을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단칼에 집행해줄 무자비한 개혁의 도구가 되어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풍경은 어떠합니까? 특히 야당의 쓴소리를 듣기 전에 여당 내에 매서운 쓴소리부터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탄식이 쏟아집니다. 현재 당정 지지율이 엇갈리는 이 차가운 디커플링의 채점표. 그것은 지독한 외면과 허무함에 지친 주권자들이 이미 무뎌진 도구를 향한 징벌을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하고도 서늘한 신호일 것입니다. 칼을 쥐어준 주권자는 그 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언제든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있음을 지금 청와대 참모들과 통치자는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까.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개혁 드라이브는 물론 메가 프로젝트까지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왜 청와대는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언알바는 다수의 팬이 저의 실망에서 이 채널을 떠나더라도 계속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오늘의 언알바 브리핑이었습니다.